반갑습니다. 오늘 자료를 조사해 놨습니다. 크게 막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라 그래도 일반 소비자로서 그렇죠. 치즈 도네이션 하는 분도 소비자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소비자죠. 서비스 이용자니까. 자, 오늘 치즈직 법원 판결, 물론 실제 법원은 아닙니다. 제 스튜디오에는 14,300원이라고 이제 총수익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정확히는 13,000 치즈예요. 13,000 치즈. 14,300원이 13,000원에다가 1,300원 이제 부가세 해가지고 리스너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추가로 10%를 낸 게 부가세 1,300원입니다. 이게 13,000 치즈예요. 14,300원이라고 써있지만 제 스튜디오에는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올만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일 때랑 단체 사업자, 개인 사업자 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또 달라서 그래서 14,300원이라고 적혀있는 건 실은 13,000 치즈다. 이 중에 10%는 부가세 시청자가 결제하면서 나갔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치즈 후원 이 부가세 공급가액하고 부가세액 합한 게 정산액이 이 14,300원에서 제가 루키 회원이기 때문에 치즈 분배 비율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60대 40이 맞는데 이번에 오픈 혜택으로 65% 14,300원 65%가 9,295원이 듭니다. 65%가 이렇게 정산액이 됐다. 이 정산액을 이렇게 두 개로 또 분리를 했어요. 9,295원에서 시청자가 결제한 10% 부가세. 그러니까 만약에 1000치즈 결제할 때 이게 투네이션도 그렇고 투입도 그렇고 1000치즈가 1,000원, 1,000원 플러스 100원이다. 이게 시청자가 내야 돼. 소비자. 그렇습니다. 1000치즈가 결국에는 110원이다. 후원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별풍선도 똑같고 투네이션도 똑같고 투입도 똑같고 총 수익이 14,300원이라고 써있지만 이거 실은 아까 말했죠. 13,000원 플러스 1,300원 사실은 제가 받은 치즈는 요거다. 13,000 치즈다. 정산액이 이제 65%고 맞죠. 제가 루키여가지고 65%를 떼어서 받은 게 9,295원. 그리고 거기에서 시청자가 낸 10% 부가세를 뗀 겁니다. 몇 대 몇으로? 10대 1로 그래가지고 9,295원 나누기 11 이게 부가세.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이게 공급가액.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정리가 됐죠. 이 10% 시청자분이 이제 결제해주신 이 1000치즈 중에 100원, 1000치즈 중에 1,000원이랑 100원 둘 다 결제하는데 100원. 그거를 뺀 게 8,450원. 여기에서 또 뺍니다. 얼마? 3.3%. 원천 징수액으로 3.3%를 떼고 이거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4월 23일에 8,172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뭐 써있지만 8,450 곱하기 0.967 3.3%를 떼면은 이렇게 됩니다. 8,171.15 이거를 1원으로 쳐줘가지고 0.85원 더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13,000 치즈가 제가 13,000 치즈 받았으니까 13,000 치즈에 10%를 떼서 1,300원을 떼서 이렇게 13,000원이 됐어요. 13,000원이 네이버랑 나눠 가지는 네이버도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니까 65%를 떼는 과정에서 이렇게 65%를 받은 게 8,450원. 그리고 8,450원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원천징수액을 3.3% 뗀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통장에 8,172원을 받았다는 거. 이번에 4월 23일에 이렇게 받게 됐고요. 원래 4월 22일에 지급되기로 했는데 이게 제 메일로 왔어요. 저도 늦게 받았어요. 하루. 그래가지고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은 화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가 밀렸다. 근데 이게 네이버가 뭐 돈에 쪼들리는 회사도 아니고
일부러는 아닐 테고 아무튼 관리가 소홀했다. 확실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도 하루 만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23일에 저는 받았지만 23일에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다들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공지가 잘 안 돼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치즈직이 그런 소통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소통이 좀 안 좋은 게 이번에도 오늘 업데이트 좀 했죠. 치즈직 카테고리라든지 태그가 또 생겼고 업데이트네.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게 6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브가 뜨고 신입 스트리머를 띄워주는 것도 이게 충분히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생겼고 지금 하나씩 그래도 잘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그 추가, 태그로도 검색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토크로 돼 있는 거야?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태그 추가, 태그로도 검색하세요. 방송 주제에 맞는 태그를 넣으면 어떻게 넣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잘 모르겠네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치즈직이 운영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즈직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생방송 플랫폼인데 네이버는 치즈직이 아니더라도 생방송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굴러가요.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TV가 있죠. 그래서 약간 간절하지 않다고 느껴진달까? 운영이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문의를 넣어도 매크로 답변만 오고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좋은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도 아무튼 치즈 수수료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총 수익에 대한 설명이 좀 복잡했다. 그러면은 한번 빠르게 투네이션 수수료와 투입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투네이션 사이트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투입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차피 위에 옆에서 했던 거랑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제가. 투입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 투입이 제일 여기 부가세 먼저 까이고요. 부가세 10%. 그 다음에 원천 징수액 3.3%. 결제 수수료. 요거가 조금 네이버 치즈랑 다릅니다. 요거 설명을 조금 해야 되고 이거 알파가 이제 네이버가 가져가는 그 비율. 여기선 이제 투입이 가져가는 비율이겠죠. 여기 투입이 가져가는 비율이 알파, 여기 투네이션이 가져가는 비율 알파. 여기도 이제 원천세 3.3%. 이 B라는 게 결제 수수료. 요게 네이버 치즈 결제하는데 없어요. 대신에 이 투입 서비스 수수료 1%, 그리고 이제 투네이션 이용 수수료, 요게 상대적으로 적죠. 네이버는 이제 40% 30%를 떼가니까. 근데 이제 투입은 1%라고 되어 있고 투네이션도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결제 수수료 요게 크다. 결제 수수료가 여기 투네이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제 대행사 수수료라고 PG4라고 되어 있는데 PG4가 정확히 뭐냐면은 PG4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결제 대행사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할 때 우리 개인정보가 오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이런 거 할 때 저희 후원할 때 저희 개인정보가 이제 오고 가겠죠. 개인정보가 확인이 되고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치즈를 후원할 수 있고 별풍선 후원할 수 있고 투네이션 투입 후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도 있지만 그거를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PG사의 역할입니다. 결제 대행사. 그래서 그 결제 대행사 수수료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면 6.3% 떼고 뭐 인터넷 뱅킹 하면 이렇게 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을 보완을 위해서 잘못하면 저희의 통장이 털리기 때문에 이제 무법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큰가 생각하면은 납득이 갈 수도 안 가시는 분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 저희가 딸깍으로 결제하는 게 저희의 개인정보가 오고 가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저희 여기 있죠. 이 만약에 1,100원을 결제해가지고 1,000원을 썼어.
후원을 했어. 투네이션으로. 그런데 이 투네이션 정산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이 신용카드가 아니라 해피머니 상품권 12%, 아니면 문화상품권, 아니면 팀캐시처럼 20%, 기프티콘 이런 걸로 하면은 투네 정산 수수료가 늘어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인다.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떼이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왜냐면은 해피머니 상품권이나 컬처랜드 상품권이 신용카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뇌피셜인데 신용카드 보안보다 요거 해피머니 상품권 보안을 관리하는 관리비를 아낄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싼 가격으로 이 상품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티몬이나 G9 아니면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타블렛 펜 어디 갔어? 아니면은 쿠팡 G마켓, 그냥 이런 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상품권을 싸게 팝니다. 약간 거의 대부분이 8%, 7%, 크게는 10%까지도 할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이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 이 사이트들 있잖아요. 티몬, G9, 쿠팡, G마켓 뭐 나머지 등등등등, 제가 요거밖에 몰라서. 제가 이렇게 왜 잘하느냐, 메이플. 그 메이플 스토리가 넥슨에 결제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메이플 때문에 이런 거 구하는 법을 잘 아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 정도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수수료가 더 붙는다. 그러다 보면은 이 투네 정산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실수령이 깎이겠죠. 뭐 제가 실제로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 실은 투입도 마찬가지. 결제 대행사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이게 부가세랑 원천세 정도는 근데 조금 알아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외주, 제가 알바를 실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영상 일을 하면서 영상 외주는 많이 받아봤는데, 똑같이 원천 징수액 3.3%를 뗍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주면은 돈을 거의 간단하게 1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실제로 저한테 줄 때는 이렇게 3.3%를 떼서 줍니다. 3.3만 원을 떼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은 실수령액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3.3%를 뗍니다. 외주하면은. 저도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근데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이렇게 요런 경우는 이제 세금이 0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소득하시는 분이면은 3.3%를 떼는 게 맞고, 그거를 이제 연말에 다시 3.3%의 일부를 또 대받기도 하고 그런 게 맞는데, 세금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계좌이체. 그냥 100만 원을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탈세. 예를 들면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100만원 준다고 하고 그냥 통장에 100만원을 준다. 저는 근데 계좌이체로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3.3%를 따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홈택스에 조회를 하면은 이 3.3% 납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탈세 단점, 회사 입장에서 단점이 조금 있죠. 그 탈세한 그 돈 어디 갔음? 횡령한 거 아님? 실제로 이런 탈세하면은 원천징수액이 아니더라도 횡령하면은 이 조사가 많이 들어오죠. 이 작업물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이 작업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회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니까. 받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그럼 나는 문제가 없나? 나는 그냥 회사한테 책임 떠넘기면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실업급여나 이런 걸 할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 안 했잖아. 너 안 했잖아. 너 백수잖아. 이게 그냥 통장에 뭐 세금도 안 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백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실업급여도 당연히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취업 뭐였지? 청년 취업 장려금 이런 것도 못 받아요. 응, 너 백수야 하면서 돈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원천징수액이 이렇게 되고 뭐 부가가치세 뭐 카페나 뭐 밥 먹으러 갈 때 영수증 보면은 그냥 VAT 부가가치세 10% 찍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국밥을 뭐 만 원어치 먹었으면은 원천징수액 1,000원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비율이 안 맞아. 11,000원으로 합시다. 국밥. 이 비율이 안 맞네요. 10,000원이면은 나누기 11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909원이 되죠. 10,000원이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부가가치세는 이렇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했던 PG 페이먼트 뭐 게이트웨이 예 맞죠? 오케이. 네 철자 틀린 거 아니지? 아무튼 보안 때문입니다. 보안 중개 수수료 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떼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밥 먹으러 가거나 뭐 매장 가면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내달라. 그게 탈세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탈세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신용카드 수수료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떼진 않을 거긴 한데 바깥에서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또 서비스 중개료라고 따로 있다고 해요. PG사 말고 취직 정산에는 저는 일단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한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 저는 일단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이제 이거죠. 4월 23일에 받았다. 원래 4월 22일에 받기로 했는데 4월 23일에도 못 받은 분이 조금 몇몇 보이더라. 지금도 못 받았다면은 슬프다. 다들 받았나? 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또 있어도 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없겠죠? 그래도 네이버인데 근데 또 있어도 안 이상하죠. 왜냐면 한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시고 다들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가 준비한 게 다고요.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부가세 10% 떼고 방송하는 사람이랑 그 방송 플랫폼 제공한 쪽이랑 나눠 갖고 그 다음에 3.3% 떼고 해가지고 받는 거 똑같습니다. 별풍선도 똑같다. 오히려 별풍선이 조금 더 많이 뗄 거예요. 아마 베스트 BJ 되면은 비슷할 거고 치즈랑. 그렇습니다. 대신에 맞아 별풍선의 장점이 있어요. 아프리카 TV의 장점은 뭐가 다르냐? 치즈직은 3월부터 31일 이거를 정산 받은 게 지금 4월 22일에 받기로 한 거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정상적으로. 근데 아프리카는 별풍선 그냥 지금까지 받은 거에서 수익 이거 그냥 신청을 해요. 신청 줘 달라고 아프리카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일주일이면은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완전 다르죠. 지금 안 그래도 4월 22일에 제대로 못 받은 분들도 많은데 아프리카는 일주일이면은 받는다. 요거는 장점이죠. 베스트 BJ 다음이 파트너인가? 아무튼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1단계 일반에다가 뭐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가면은 좀 수수료가 적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치즈 수수료가 좀 더 적다. 한번 이번 정산 소동에서 이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솔직히 아프리카가 좋습니다. 이게 저는 플랫폼적으로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가 지금 제가 치즈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